예, 이번 시간에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홍보에 앞서서 우리가 좀 시간에 프로덕트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프로덕트, 상품, 플레이스, 유통, 프라이스,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 그래서 촉진이라는 거 있는데요. 여기서는 프로모션, 촉진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모션 촉진에는요, 광고, 홍보, 판촉, 다른 말로 인적 판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촉진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프로모션 그러면 뭐 광고란 말도 쓰기도 하고요. 홍보란 말도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공격적인 것은 광고겠죠. 광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적인 것이 이제 홍보. 그 다음에 가장 공격력이 낮은 것이 이제 인적 판매입니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떤 것이 좋은 전략이다. 어떤 것이 좋지 않는 전략이다. 어떤 것이 고수의 전략이고 어떤 것이 하수의 전략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광고를 할 것이냐, 나는 홍보를 할 것이냐, 나는 인접하면 판촉전을 할 것이냐, 를 여러분의 어떤 상품의 특성과 여러분의 자금력, 그다음에 대표님들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전략을 다 할 수도 있고 한두 가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고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요, 많은 분들이 홍보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먼저 광고 홍보를 나눌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광고라고 많이 하고요. 비용이 좀 적게 쓴다 그러면 홍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홍보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어요. 이제 보편적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다음에 광고는 타사 매체,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타사 매체를 활용합니다. 홍보는 타사 매체도 활용하지만 자사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더 많이 활용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고 홍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굳이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실생활로 접근하기 때문에 광고가 홍보고 홍보가 광고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광고 전략은 뭐냐면 5개 광고죠. 5개 광고라는 것은 건물에다가 크게 옥상에다가 큰 광고판을 세워서 하는 이런 5개 광고도 광고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TV라든가 라디오, 그죠? 그다음 온라인 오프라인의 신문,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특히 우리 등으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광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태안에도 몇 군데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옥상에가 큰 전광판처럼 생겨 있는 광고. 그다음에 이 충남 지역에 있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역 TV 광고. 그다음에 태안 지역에 나오는 지역 라디오에 하신 분도 있고요. 온라인 신문들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낸 것들은 전부 다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광고를 할 것인가. 그죠?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이 많이 중견 기업보다 좀 낮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고보다는 홍보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에 비해서 비용이 저 비용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홍보를 하려면 자가 매체, 특히 SNS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SNS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블로그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어, 밴드,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게 대표적인 SNS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나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는데 굳이 SNS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언젠가는 그런 SNS를 보고 사람들은 그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니 어,
올려놔야 되고, 많은 사람도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 상품들을 좀 더 신뢰를 합니다. 물론 SNS에 올라온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는 모르지만 어,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것들이 이 SNS에서 또는 위에 나오는 광고 포털에서도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구점을 해. 지역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와서 사는 건데 굳이 내가 SNS 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태안에서 문구점 하더라도 서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문구점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내가 태안에서 어떤 문구점을 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소비자가 SNS 하다가 얼떨결에 무심결에 우연히 여러분의 SNS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구매할 수도 있고 달라고 문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김밥집 하는데 굳이 SNS가 해야 돼? 나는 미용실 하는데 나는 지역에서 옷가게 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면 갈수록 이제 SNS적으로 많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명함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또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다가 랩핑을 해서 돌아다닐 때 여러분 가게가 여러분 매장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간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판이 있음으로써 홍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 행사라든가 어떤 곳에 협찬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사회복지단체에 협찬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와서 체험을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김밥집이에요. 기존의 김밥집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김밥집은 자기가, 김밥만 시키면 주인이 싸가지고,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체험데이 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와서 자기가 재료를 선택해서 하면 주인이 갖다 주고 그러면 아이나 부모가 거기에서 장갑을 끼고 김밥을 말면 엄마가 잘라주든가 주인 잘라주든가 해서 그 김밥을 만들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자기만의 김밥 레시피를 만든다든가 이런 체험들도 함으로써 아 저기는 어, 좋은 체험의 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도 어쩌습니까? 옷을 판매만 할 수 있지만 어쩌습니까? 내 옷가게 한 구석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게끔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체험을 그래서 옷을 여러 가지 입게끔만 해서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서 그 옷을 어, 사진을 찍어보고 또 그 사진을 찍어봄으로써 기분이 좋으면 그 옷을 또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만 입게끔만 했지 사진을 찍어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어보고 그다음에 그 옷을 입어보고 프로필 사진을 찍어보고 그러면서 그 옷가게가 좀 더 다른 지역의 다른 옷가게보다 훨씬 더 어떤 서비스를 잘해줄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홍보 이거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내 상품을 샀던 사람들 내 어,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하루 정도는 가볍게 식사도 한다든가 뭐 할인 행사를 한다든가 등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초청의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홍보 전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촉전이죠. 특히 이제 어, 모든 것은 아니지만 미용 경진대회라든가 어떤
음식 경진대 이런 박람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태안에서도 지역의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축제에 가서도 자기 상품을 홍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직거래 장터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자기 매장이 있지만 프리마켓 하고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 가서도 자판을 깔고 자기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일시적인 판매 행사도 여러분들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만이 내 상품을 나의 매장에 있는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을 왜 해야 되느냐?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다. 그럼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통처에다가 상품을 보여줘야 되고, 온라인, 오프라인,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다양한 촉진 전략을 해줌으로써 자기의 상품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코피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상품 전략, 그다음에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촉진 전략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이 촉진 전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상품을 팔 수가 있고요. 누구나 다 좋은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게 팔릴 수 있냐는 것은 팔리게끔 도와준다는 것. 이게 바로 프로모션, 촉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드는 상품, 내가 만드는 서비스, 내가 만드는 아이디어를 이 촉진 활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 이 촉진 활동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하려면 인적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광고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적 홍보로서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고 해야 되지만 이 인적 홍보는 어떤 서비스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인적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콜투콜 무작정 나를 홍보해 줄 수 있는 콜드콜이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 매장이 참 좋다. 자, 예를 들어서 식당 중에 칼국수를 잘한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저 집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콜드콜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칼국수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그 집에 가고 또 그 집에 갈 때 친구를 데려가고 그렇죠. 이러한 충성목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주요 정보를 주는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휴먼트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는지 미리 사전에 어떤 정보를 알게 되면 지금 이 정보가 나에게 와 있으니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미리. 그런 이런 휴먼트. 그다음에 내 가게라든가 내 상품을 홍보시켜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개인들이라든가 유명한 셀럽들, 유명인들을 이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내 매장을 홍보해준다. 이런 인적 홍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어야 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적 홍보로서 콜투콜과 충성고객, 휴멘트, 인플루언서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은 충성고객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네 부류의 인적 홍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특히 콜투콜과 충성 고객을 얼마나 내가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에서 안정적인 상품을 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적 홍보가 왜 좋냐면 자가가 노래. 내가 광고하거나 내가 홍보하거나 내가 판촉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가 노출이 힘들 수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가 노출의 한계성이 반드시 봉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을 통해서 노출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타인이 어떻게 하면 내 상품에 대한 구매 후기를 온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게 구매 후기를
말해줄 수 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재방문하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타인 노출에 대한 중요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100번 노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 10명이 한 번씩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이라는 것은 자가 노출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같이 노출시킬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상생을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전략이 뭐냐면 서비스라는 거죠. 고객이 왔을 때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를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고객이 크레임을 걸었을 때 정중하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 체계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천년빚을 갚는다. 절대로 말 한마디가 천만빚을 갚지를 못해요. 하지만 말 한마디는 열량빚은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량빚 열량빚 하다 보면 천량빚을 갚을 수 그래서 있다는 그거 들었어. 그런 것처럼 양념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에서 하면 못되지. 어떻게 하면 이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물적이죠. 특히 이제 물적이라는 것은 좀 전에 그 오프라인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면 이제 온라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옴니채널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흔히 말해서 오프라인이든지 온라인이든지 모바일 통해 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의 상품을 구매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세요. 오프라인에서 가격을 상품을 보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또 온라인에서 미리 다 조사를 다 해놓고 오프라인 매장 가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온라인에서 온라인만 산다.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 산다. 이런 것들이 뚜렷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경계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사고,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 사고, 오프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 사고, 온라인 사고, 온라인 산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합니다. SNS를 어느 정도 만드셔야 되고 또 쇼핑몰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건이 상품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쇼핑몰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입점할 때는 입점에 대한 가입비를 이렇게 내셨거든요. 지금은 입점을 하더라도 그런 가입비를 내지 않습니다. 왜? 물건이 판매됐을 때만 수수료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프라인만 판다 하더라도 반드시 온라인 매장을 개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